자, 네, 갤럭시 S3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임지수 기자와 또 한번 또 지수 이야기, 또 이런 얘기 나누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네.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6월도 거의 끝나고, 거의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절반 정도. 중순으로 네.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야, 시간 참 빨라요. 그 올 초에만 해도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맞아요. 했었는데, 네. 네, 어느덧 그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진 것 같고, 올 하반기는 좀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을까? 좀 전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벌써 6월인데요. 네. 그 올해 남아있는 절반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원래 이 상고하죠. 네. 이런 상고하죠. 얘기들이 네. 좀 많았었는데 잠깐 오르려 하다가 그냥 아주 또 이렇게 많이 주저앉았어요. 네. 그래서 다들 좀 전망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했을 텐데, 자, 일단 상반기 증시 좀 간략하게 좀 한번 좀 짚어주실래요? 네, 올해 시작은 좋았습니다. 네. 그 작년 말에 이제 막판에 좀 회복을 하면서 이제 1800선에서 올해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초반에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서 2월 중에 2000선을 돌파했고요. 4월에 연중 최고치인 2040선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있었죠. 예, 지금 뭐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유로존 리스크, 그리스발 유로존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네. 빠르게 다시 이제 반락을 했죠. 거기에 이제 미국 경제지표 악화까지 더해지면서 지수는 지금 현재 1840선, 1800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연초 수준이군요, 보니까. 네, 그래서 네. 다시 또 그동안 올랐던 걸 다 이제 토해낸 반납한. 거죠. 네. 네. 그러면요, 이런 상반기의 그림은 이러했는데 네.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돌아왔다면 그러니까요. 다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내려갈 것인가? 어때요? 지금은 뭐 나와 있는 예상 밴드를 보면 저점이 한 1700, 고점이 한 2200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저점은 현재 수준과 별로 큰 차이가 없고요. 이제 좀 위로 많이 더 열어놓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2200 정도로. 네, 근데 좀 범위가 넓죠. 네, 그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워낙 급등락을 경험해서 그런지 좀 약간 고점 저점의 범위가 넓습니다. 네. 누군가 그냥 한 2500 간다 이렇게 확 이제 콜도 하고 막 하면서 하면 다들 관심 못 받으려나요? 워낙 우리 다들 유 이제 과장님께서 한번 심리가 굳어서 제가 2300이 2500이 아니라 2700까지는 제시할 수 있어요. 차트 보면서. 근데 별로 관심을 못 끌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려고요. 자, 네. 유로존 리스크, 네. 그렉시트, 결국 엑시트까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피그스에 이어서 별별 신조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역시 하반기도 시장의 최대 관심은 유로존 이슈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그걸 네.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완화되면서 지수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또 어제 또 해외 시장에서는 또 구제금융 신청한다고 해서 잘 될까, 뭐 이런 의구심들이 나오면서 해외 시장 많이 떨어졌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로존의 1위, 1비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도 유로존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상반기보다는 좀 더 유로존 변수에 좀 둔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오늘 17일이죠. 그리스 2차 총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랑 프랑스 총선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거 전국이라서 이번 달까지는 약간 좀 유로존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긴축 위주로 이제 정책을 진행해왔던 그 유로존 쪽에서 성장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약간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기대해왔던 유로화 안정기금 ESM 조기 출범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3분기에는 약간 유로존 이슈가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상반기만큼 이렇게 너무 민감한 재료는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로존의 이슈 잘 챙겨봐야 되겠고, 요즘 진짜 우리 그 경제 채널을 보면은 해외 이슈들 정말 많이 다루거든요. 해외 이슈. 이거 유로존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쪽도 잘 챙겨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지수가 연저점 찍을 때 재료가 네. 사실 그 악재가 미국 고용 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유로 변수가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실질적인 변수는 미국이 될 거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경기 전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잇따라 연준 총재들이
행동을 취하겠다, 네. 뭐 추가 부양에 나서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표 악화를 저지하기 위한 액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시장에 이제 시사했기 때문에 지표 악화가 바로 이제 지수 하락이나 뭐 증시 하락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네. 그 이번 달 말에 그 연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네, 그게 네. 이제 끝납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추가 부양 어떤 게 나올지 야. 좀 관심이 되고요. 그 추가 부양이 나오면 지금 이제 그동안 시장의 경험상 그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낮아집니다. 근데 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던 게 안전자산 선호가 완전 이렇게 강해지면서 선호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죠. 선진국과 다르게 이제 신흥시장 이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우리나라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기조도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외국인 매도 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저 임지수 기자는 지수가 연중 저점을 경신했다고 지수 기자가 말했다. 뭐 이렇게 임지수 기자의 지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생각 좀 들어요. 11월 달에 이제 그 대선 들어가잖아요. 네. 요새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제유가가 여기서 빠지고 있는데 네. 많이 빠지거든요, 생각보다. 아,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 빠지면 소비가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정치적인 큰 대선 앞두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싶은데 결국은 11월 대선 앞두고 뭐 오바마 행정부가 무언가 좀 세게 한번 밀어붙이지 않겠냐. 네. 부양 쪽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요새 이제 우리도 대선 있잖아요. 네. 저는 요새 그런 생각해 봅니다. 대선 앞두고 막 뭐 전당대회도 하고 막 무슨 뭐 종북 세력 이것도 막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 정권을 잡으려면 종북 세력 이런 거 그냥 무시해도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집값 빠지고 있다. 그 네. 새누리당에서 아무리 부양을 해도 집값이 빠지더라. 이런 것만 부각시키면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그 정도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네. 이게 오바마 행정부가 뭔가 하겠다는 거죠. 자, 열심히 할 것 다시 같고. 요지는? 네, 네. 요지는 그렇고. 자, 내부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괜찮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하반기도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유효한가요?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 바깥의 재료들 유럽과 미국의 그런 경기 둔화 이런 부분이 지수를 뭐 끌어내린 거는 분명히 맞는 부분인데 그것 말고 내부적으로도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악화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1분기 실적 자동차랑 IT 빼면 뭐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아.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둔화됐던 이익 모멘텀들이 2분기부터는 조금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어허.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동양증권, 하나대투증권 같은 일부 증권사 같은 데서는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이 됐었는데요. 네. 그 하향 조정이 멈추고 이제 다시 상향 조정되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이익 모멘텀이 이제 터닝 포인트를 이제 돌았다 이렇게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이거. 네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올 하반기에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을 야, 공략해야 하는지 요거 좀 진짜요?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전차군단 이런 단어들 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 들었던 네.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IT 뭐 자동차 뭐 괜찮을까? 맨날 바뀌니까 네.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내다보고 있던가요? 그 하반기도 뭐 시장에서는 대부분 전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전차. 그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이제 기술적 반등에 나설 때는 이제 낙폭 과대주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전차 외에 다른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랐었는데요. 이제 그 하락분 낙폭 과대분을 만회하고 이제 다시 이제 좀 약간 오르는 기조에 올라서면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주 이런 주들이 종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 IT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살아 있고 최근에 지수 하락이 진행되면서 낙폭이 커서 이제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완화적 통화 정책 공조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면 수혜주는 지수 관련 시가총액 상위주 그 중에서도 주요 수출 업종의 IT, 자동차에 대한 비중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1분기 대비 2분기 추정치가 높아졌거나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업종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역시 IT와 자동차로 좁혀진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야, 대단하군요. 네. IT와 자동차. 네. 그리고 이외에 좀 하나 더 꼽아 본다면 낙폭이 컸고 아까 뭐 유가 많이 하락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이제 상품 시장 회복이 좀 그러니까. 약간 네.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시장 회복이랑 맞물려서 뭐 철강, 화학 같은 소재 업종도 약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전차. 요새 저 오늘 제가 요새 좀 공부를 안 하나 모르겠는데 전화기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전화기. 아, 예, 저도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요? 네. 전화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요. 땡땡 전화기. 전기, 화학, 기계. 기계. 기계 업종까지 해가지고. 전화, 기계까지. 네. 전화기. 네네. 전화기. 전화기. 될까 전화기가 말까. 울린다. 뭐. 전화기가 울린다. 참 단어들 그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빨리 좋은 조어를 만들어서 하나 선정합시다. 네. 좋아요. 기계하고 조선. 기조가 바뀌다. 어때요? 아 너무 임팩트가 없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왜 기계하고 조선. 기조가 바뀌다. 기조가 달라진다. 네, 그만하시죠. 전혀 호응이 없네요. 갑자기 만들어낸 건데. 네, 알겠습니다. 아, 장이 또 대면 유동성 장세미면서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갈 거라는 우리 김병현 우리 투자증권연구원. 네. 제가 하는 코너에 상상 이렇게 찬물을 뿌리실 겁니까? 이게 지수 관련 대형주만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큰일이죠. 네, 네. 심각합니다. 또 가나요, 이게? 지수 관련 대형주만 또 가나요? 네,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네요. 그동안 유 반장께서 네. 그렇게나 말씀을 해주셨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 있죠. 참 안 가는데 하지만 너무나 메리트가 있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 종목들 지금 다시 재점검하겠습니다. 네.